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IPN 글로벌 박사랑 마케터 황준호 마케터입니다. 와. 오늘은 약간 백숙과 어골계 컨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준호님 제가 한 달 전에 봤는데 왜 이렇게 타셨어요? 저 좀 많이 놀러 다녀고 조금 탄 겁니다. 많이 놀러 다니셨어요? 이거 이제 태닝해서 그렇습니다. 태닝에서. 여기 한 이유는 이제 여기 맨날 저 타는데 여기 맨날 하얘가지고 좀 별로더라고요. 골고루 익었다고 합니다. 예. 광고주 만났을 때 이제 미팅할 때 좀 창피해가지고 좀 태닝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 말씀 주시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구글 광고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엔 준수님이랑 GAP에서 그쵸. 말씀드렸는데 그니까요. 이번에는 구글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FA. GFA가 어떤 공모죠? 왜 그러세요? GF는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쵸? 네, 배너 형태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사실은 네이버에서 GFA가 있다면 구글은 뭐 GDN이나 그쵸. 이런 쪽도 많죠. 사실은 검색 매체 2위에 올라가 있는 구글이어가지고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집행하신 분이 없었는데 요즘 좀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맞아요. 좀 직접 하기 어렵고 해외 매체다 보니까 조금 디스플레이 자체가 좀 복잡해가지고 맞아요. 문의 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구글 광고 활용법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 문의 주시는 분들이 이제 네이버는 대부분 좀 광고를 조금 해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쵸? 네이버를 일단 스타트로 시작을 하셔서 이제 메타도 한번 해보시고 근데 메타도 조금 네이버에 비해서는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이버가 좀 이제 검색 광고 시스템이 좀 쉬운 편이긴 하다 보니까 좀 맞아요. 많이 하시는데 이제 메타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이제 구글 하려다 보니까 어려워요. 사실 구글 세팅하는 것 자체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여기 맨날 문의하시는 게 저 이제 세팅하려고 하는데 여기 품질수 몇 %라고 다 안 채워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어느 정도만 이게 만땅에 채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뭐 그런 질문도 많으시고 요즘 구글 관련한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좀 똑똑해지시지 않았나 광고주분들도. 그쵸. 그래서. 많이 죽겠죠. 그래서 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한 내용보다는 저희가 기초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조금 다음 시간에는 좀 심화 버전으로 좀 이야기를 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광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이버는 사실은 지금 거의 1위의 매체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광고비 먼저 하려고 하면은 입찰가 자체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예를 들어서 좀 DB업 쪽이시면 알 것 같아요. 뭐 창업 이런 쪽 하려면은 저 지금 입찰가 12,000원 이렇게 걸고 있거든요. 그래야 3위 노출이 되는데 솔직히 한 번 클릭할 때 10,000원이 빠져나가면 좀 그게 아깝잖아요.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네이버는 너무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노출 구조 자체도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매체를 찾고 하시다가 구글 쪽 해볼까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구글은 굉장히 노출 범위가 많죠. 그렇죠. 좀 커뮤니티 지면 같은 것도 있고 언론 보도에 노출이 되고 진짜 가장 많은 지면을 보유하고 있는 매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구글만 해도 지금 같이 연관되어 있는 웹사이트만 해도 몇만 개라고 그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비해서 또 입찰가 경쟁이 네이버보다는 괜찮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광고비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너무 경쟁도가 좀 많이 비딩이 센 네이버보다는 요즘에 그래서 좀 문의가 많은 것 같아요. 구글 관련해서 뭐 특히나 요즘 또 유튜브 광고 관련해서 또 물어보시는 게 많던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유튜브 광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구글 광고 안에 유튜브 광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그쵸.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구글 안에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노출이 된다는 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구글은 그러면은 대충 광고비를 얼마나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유튜브에 노출이 된다. 뭔가 되게 큰 것 같잖아요. 저희 TV, CF도 엄청 돈을 많이 들이는 것처럼 유튜브도 뭔가 되게 많은 비용이 들 것 같고 이래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구글 광고비라고 해서 막 엄청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메타랑 비슷한 수준?
대략 300만 원 이 정도를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느 정도 그 정도만 돼도 저는 충분히 뭔가 성과를 좀 내기에는 딱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너무 특히 뭐 저는 유튜브 광고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적다 보면은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맞습니다. 금방 광고비가 혹은 과소진이 돼서 금방 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가 좋은 것 같고, 또 이 관련해서 또 물어보시는 게 네이버는 저희가 공식 행사다 보니까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은데 구글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똑같이 뭐 마케터마다 좀 다르긴 하죠. 마케터마다 다르긴 한데 약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좀 많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스pen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얼만큼 세팅에 대한 리소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한번 문의를 여기 박사장님 구글 전문이시니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황교님도 이제 구글 전문이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좀 같이 참고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 컨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근데 사실은 구글 광고 추천이라고 했지만 이 캠페인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캠페인은 어떤 캠페인을 쓸 것이냐, 어떤 조합으로 믹스를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사실 많이 갈리긴 하거든요. 진짜 솔직히 뭐 캠페인 하나만 쓸 거면 그렇게 큰 비용이 필요하진 않고 여러 가지 믹스를 하면 그만큼 노출량 더 많아지니까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요약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챗 GPT 같습니다. 굿. 자, 그러면 이제 좀 구글 캠페인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좀 저는 제가 자주 쓰는 거 위주로만 가져왔어요. 1번은 검색 광고, 2번은 배너 광고인 GDN, 3번은 유튜브, 그리고 네 번째는 실적 최대화라는 걸로 이렇게 네 가지를 가져갔거든요. 네. 혹시 준호님은 여기 추가로 뭔가 이용하셨던 캠페인 있으세요? 아니요. 저 딱 이렇게 해본 것 같아요. 음. 검색 광고, 유튜브, GDN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근데 GDN 안에 유튜브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 GDN이랑 유튜브는 다른 영역이고 그 노출이 되긴 해요. 아. 노출이 되긴 하는데 다른 캠페인. 동영상 캠페인, 아, 디스플레이 캠페인, 네, 검색 이해했습니다. 캠페인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긴 다른 건 줄 알았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좀 열심히 쓰고 계시네요. 빨리 써주시겠어요? 제가 좀 타자가 조금 느린 편이어서. 그러면 이제 쓰신 동안 제가 한번 입을 한번 말씀드리보면 일단은 유튜브 캠페인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CPV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몇십 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에게 노출을 시킬 수 있고 좀 브랜딩을 원하시는 광고주 분에게 추천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조금 영상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 제작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저희가 세팅을 할 때는 이 유튜브를 영상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유튜브 채널 내에 업로드를 시키고 그 링크를 저희가 따와서 업로드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꼭 필요하고 업로드가 될 채널이 필요하고 네.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하게 되면은 CPV 자체는 조금 저렴하다는 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진짜 타자가 느려가지고.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작한 지 지금 9분밖에 안 돼서 생각해보니까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천천히 가볼게요. 좀 빠른 것 같죠? 빠른 것 같죠? 괜찮으세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저도 제가 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좀 브랜딩을 원하시는 DB 쪽 광고주도 좋고 이커머스 쪽은 조금 아무래도 물론 브랜딩이 되면 좋지만 예를 들어 좀 고급스러워지는 안마기기, 뷰티 디바이스 이런 쪽은 좀 추천을 드리는데 좀 저렴한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직은 조금 하기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진행하실 때는 좀 브랜딩을 원한다. 우리는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다. 신뢰도를 얻고 싶다. 이런 쪽은 좀 추천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채널 타깃이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판다고 할까요? 떡볶이를 판다. 떡볶이를 파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노출이 되고 싶은 구자가 먹방 유튜버들 채널 이런 곳에도 타겟을 설정할 수 있어가지고 그쪽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페인별 꿀팁까지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럼 그냥 애초에 그냥 캠페인 종류하고 및 꿀팁으로 가겠습니다. 예, 및 꿀팁. 제이신가요? 아니요. 제인 아닌데 제인 척 하시네요. 네.
그래도 유튜브에 대해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유튜브 진행할 때마다 사실 이게 제가 오늘 있었던 이슈거든요. 네, 뭔데요? 어제다. 어제 제가 유튜브 광고를 하나 등록을 했는데 후기성 관련한 소재로 등록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반려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음. 비승인 광고로.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죠. 근데 그래도 또 반려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의를 했어요. 해서 이게 계속 반려가 난다. 사유가 뭐냐? 라고 해서 담당자나 아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없는데 이 AI가 자꾸 그렇게 반려를 내는 경우가 많다를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사실 제가 마케터 초반 때 그게 안 되는 소재인 줄 알고 광고주한테 소재를 변경하자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던 거죠. 그쵸.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광고주분도 그러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가능한데 이게 AI가 검수를 하다 보니 그냥 안 되는 줄 알고 이의 신청을 해도 안 되는 줄 알고 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웬만한 사유가 좀 비정상적인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따져보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저도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약간 옥상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자꾸 비승인 도박으로 자꾸 비승이 되는 거예요. 대체 여기서 아니 그 바닥이 약간 바둑판이나 이런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게 돼가지고 이제 따지니까 메일로 죄송하다고 막 왔단 말이죠. 근데 그때도 AI에 의한 뭐 어쩌고 이런 걸로다가 비승인이 되었던 거여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만약에 문의가 어려우시다 하면 이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대신 연락을 드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구글 그럼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영상이요? 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구글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만들어본 적은 없겠죠. 근데 어떤 영상이 잘 터질지 터지셨었는지. 저는 식품밖에 없어요. 그 음. 영상적으로 운영했던 거는 식품밖에 없습니다. 근데 식품이랑 건기식 있다. 건기식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이 라이브 방송, 라이브 커머스에 나왔던 거를 좀 편집을 해서 올렸었거든요. 네. 그거 좀 성과가 좋았었고 그다음에 식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먹는 거 그래서 좀 성과가 좋았었고 이제 영상 관련해서는 사실 거의 끝인데 좀 영상을 좀 집행하려고 하는 곳이 있긴 해요. 네. 최근에 아마 들으셨겠지만 미땡 앱이라고 예, 네.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굉장히 그 이슈가 많은 좀 되게 신생 브랜드인데 이 소개팅 관련해서 조금 활발하게 조금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안드릴 게 이제 소개팅 어플이다 보니까 영상도 좀 소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혼자 구상하고 기획하고 마케터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저희 실질적으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나는 그거를 진짜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조금 리얼리티를 좀 더해준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카카오톡 화면이 나오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다다다다 하다가 실질적으로 만나는 이 넘어가는 이 영상 기획 하고 거기서 좀 잘 된 케이스 사례들을 뭐 실제 커플 사진들을 얼굴 뭐 블러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진짜 식품 쪽에서는 진짜 그냥 상품에 대한 이런 리뷰만 했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그냥 먹는 거로 했을 때가 더 잘 나오더라고요, 효과가. 그쵸. 아무래도 뭔가 후기성 소재가 확실히 잘 터지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반려동물. 예를 들어서 그냥 간식 그냥 이렇게 이건 간식이다 이거 하는 것보다 애기들한테 먹이고 강아지들 먹이고 먹는 사진 보여주고 이게 확실히 효과가 더 좋았고 그리고 그 아까 소개팅 얘기 말씀드렸는데 혹시 환승연애 컨셉 어떠세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괜찮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그쵸. 한승연애도 좋고 약간 좀 요즘 많잖아요. 뭐 시그널, 솔로지옥부터 하트 그런 거. 시그널 그런 컨셉으로 고자극으로다가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 광고주들이 이제 뭔가 만들어서 주시기 전에 한번 이제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릴 때 최대한 저희가 이제 5초 건너뛰기잖아요. 그러니까 5초 안에 최대한 발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안에
포인트를 잡고 이 뒤는 여기를 본 사람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5초 안에 모든 걸 결정하도록 좀 만약에 음료다 하면 음료 마시고 이거에 대한 뭐 감상평 뭐 이거 마시니까 뭐 성적이 올라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거를 맨 앞에 놓고 나머지 쭈르륵 뭐 이렇게 좀 스토리텔링은 좀 뒤로 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초반에 이제 좀 조회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후작까지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구매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좀 많이 이용하는 게 구글 GDN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D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같은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한번 GDN이가 뭐 읽어보 주시죠.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야, 저 원어민이었어요. 대단해요. 이 정도로 글로벌합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사실 구글 배너 광고를 뜻하는데요. 여기 사실 구글 배너 광고는 네이버는 네이버 지면만 노출이 되는데 구글은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넓기 때문에 좀 많이 도달된다는 점에서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수많은 매체사에 이거 좀 그냥 적을게요. 그래서 구글은 수많은 매체사에 도달되는 매체사의 뭐 노출이라고 할까요? 그쵸? 뉴스에 뜨고 뭐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 구글 이거는 지면들 다 구글 있고요. 광고의 좀 특징으로 써야겠다. 예. 구글의 수많은 매체사 아까 이거 말하다가 안 썼네요. 네. 사의 노출. 답답합니다. 아, 예.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GDN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GDN이 좀 많이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쵸. 그래서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 등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유튜브 답답하신가요? G 메일 웰. 그다음에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요.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6만 개 정도 제가 알고 있는 건 6만 개 정도 이런 매체사에 노출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렇게 GDN의 특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타겟팅과 가금 방식 두 가지라고 그냥 드릴래요. 그럼 세 번째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네. 첫 번째는 타겟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목적에 따라서 조금 구글의 특성상 여러 가지 다양한 캠페인과 그 그렇죠. 캠페인에 맞는 정밀한 타겟팅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컨텐츠 타겟팅과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뭔 소리를 하려고 했죠? 잠재우기요. 컨텐츠 타겟팅으로 나뉘게 되는데 네. 사실 사용자 기반의 컨텐츠 타겟팅 기반과 사용자 타겟팅 기반이 나뉘는데 네. 먼저 컨텐츠 타겟팅 기반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 가지 주제나 키워드나 계제 위치의 설정을 통해서 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쓰면서 할게요. 네. 좀 많이 답답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아, 주제는 주제별로 분류가 되어서 광고가 노출되는 거고요. 키워드는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페이지를 타깃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그러니까 무분별한 소비를 좀 받기 위해서면 이런 걸 쓰시는 게 좋죠. 그리고 계제 위치는 아까 저희가 유튜브 채널 타겟팅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제 위치를 저희가 원하는 곳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총 콘텐츠 타겟팅 주제, 키워드, 계제 위치 그 세 가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거 외에도 다르게 좀 중요한 거는 전 인구 통계 타겟팅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는 그것까지 가능하잖아요. 소비인가요? 뭐죠? 가구 소득? 소득분이 소득분이? 가구 가구 소득? 소득. 가구 소득까지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거는 고관여 상품이고 진짜 이건 조금 부자들에게만 노출시키고 싶다. 소위 말하는. 혹은 이거는 좀 자취생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고 싶다. 그렇죠.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까지 가능한 점. 잠재고 타겟팅은 나이, 연령, 관심사, 소득, 자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가능하고요. 또 관심사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여행, 애호가
야외 스포츠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세밀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 광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과금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꼬였죠? 뭐가요? 지금 뭔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를 조금 예. 끌고 나서 하신 말씀 없으세요?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청진호님을 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타겟팅. 네, 타겟입니다. 그다음에 전제 아니시면 과금 방식입니다. 과금 방식. 제 키보드가 아니라 좀 불편하네요. 아, 키보드는 한 천타 나오시나 봐요. 다다다다다. 상태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과금 방식 같은 경우는 그게 CPC?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구글 이걸 보기 싫다라고 하면 CPC 같은 경우에 당연히 무슨 뜻인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 입찰 혹은 스마트 입찰 방식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하고요. 네. CPC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는 점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를 너무 좀 적게 설정한다라고 하면 노출 자체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또 너무 높게 설정하면 과금이 좀 많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입찰 방식을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입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광고주와 마케터가 잘 소통해서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어느 매체나 동일한 것 같긴 해요. 뭐 과금 방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구글은 알아두셔야 될 게 갑자기 소진이 엄청 많이 난 날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1, 2회선을 만약에 100만 원으로 걸어온다고 치면은 어느 날은 갑자기 200만 원까지 빠져나갈 수 있고 어느 날은 50만 원밖에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구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알고리즘 뭐 이런 거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은 많이 나오고 어느 날은 적게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아무리 합쳐도 월 예산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의 많이 오셨는데 근데 그런 건 이제 두고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줄어든다고 해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십니다. 예. 역시. 예. 다음은 네. 검색 광고 한번 해볼까요? 검색한 거요? 좋죠. 완전히 오늘 저희가 사실 오늘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즉석으로 하고 있어서 완전 멋지죠?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뭐 좋습니다.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좀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검색 광고. 사실은 구글 검색 광고도 관심 있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네이버 검색 광고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구글 검색 광고가 이 중에서 가장 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구글 검색 광고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여기 보이는 브릿지 스피커가 있으면 브릿지 스피커, 뭐 스피커, 브릿지 이렇게 저희가 다다다 해야 된다고 하면은 여기 구글 같은 경우는 일치 검색, 확장 검색, 구문 검색이 있죠. 그렇죠. 일치 검색, 네. 확장 검색, 구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2 뭔가 이렇게 등록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이 알아서 최적화가 되어서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편한 매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쉽게 생각하시면 네이버로 친다라고 하면 뭐 세부 키워드를 좀 그쵸. 잘 활용한 거라고 등록을 하지 않아도 나온다. 맞습니다. 그리고 검색 광고를 등록하실 때는 안에 소재 같은 게 옛날에는 네이버가 아예 단일형이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광고 제목 5개만 해야 되고 설명도 5개 해야 되고 그쵸, 이런 맞아요. 식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글자 수제하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 사실은 다 채워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마 신규로 등록하신 분은 이미지 등록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한 30일인가 15일인가 지나면은 좀 풀리거든요. 이미지도.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쓸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여러 가지 넣고 싶어도 사실은 이게 규제가 안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구글 검색 광고 하면은 아마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 검색 광고로 1예산을 3만 원을 설정해 놨어요. 네. 근데 그게 노출이 입찰가가 높지 않거나 혹은 니즈가 많이 없는 키워드여서 노출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1예산 수준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이 남았어요. 만 원만 소진됐어요.
그럼 그 2만 원은 자체적으로 얘가 배너 형태로 노출시켜주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노출이 뭐 파워링크는 사실은 파워링크 그 구자형 노출되지만 구글은 저런 뭐 GDN 구역 뭐 이런 그런 배너 유형에도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소진을 시킬 수 있다는 점, 노출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구글 검색 광고는 DB 업종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매체라고 좀 추천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거의 40분이 돼가고 있어서 그럼 이제 유튜브 GDN 검색 광고 했으니까 아니 어떻게 오늘 시청자 수가 제 눈이 잘못된 건가요? 1,000명 정도 들어와 계신데 왜요? 1,000명? 네. 너무 많죠? 근데 오늘 댓글이 너무 조용해요. 아 조용해요? 1,000명이 다 내향형이어서 그래요. 눈팅 쪽이라 그래요. 괜찮으신 거 맞죠? 그럼요. 마지막으로 실적 투자 한번 가볼까요? 네. 맞아 말씀하시죠. 네. 실적 최대화는 PMAX라고도 많이 하죠. 그쵸. 검색 광고, GDN, 유튜브 이렇게 세 가지가 조금 합혀진 그런 거를 좀 실적 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는 1, 예산이 낮으면 안 돌아갑니다. 노출이 잘 안 되어가지고 1, 예산 10만 원 정도는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여기 옆에서 PMAX 쓰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무작정 처음부터 이름이 좋아 보이잖아요. 실적 최대화. 뭔가 성과 내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상 시작하면 안 되고 나머지 부분 뭐 검색하거나 GDN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 좀 최적화시키고 검증된 소재로 이거를 실적 최대화에 넣었을 때 반응이 나타나는 거고 실적 최대화를 처음부터 집행하려고 하면은 별로 소진도 안 되고 노출도 안 되고 그냥 반응이 없는 광고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기존의 테스트를 많이 진행하시고 그 다음 플랜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네. 초반에 이제 이해를 했을 때 광고주분들이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그냥 메타로 예를 들었을 때는 트래픽 많이 돌리고 전화 캠페인 잘 나오는 것들을 이걸 ASC 캠페인을 생성을 할 때 그렇죠? 하는 거를 소재를 좀 성과가 좋았던 것들을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할 때 PMAX 그냥 실적 최대화 캠페인 이겁니다. 구글에서는 이겁니다라고 하면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실적 최대화는 이제 문구도 넣을 수 있고 사진도 넣을 수 있고 영상도 넣을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다 준비된 분들은 좀 진행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 여기가 완전 좀 해자인 게 나머지 부분이 다 이제 최적화 되어서 여기로 넘어가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이 실적이 쉽게 안 흔들더라고요. 한번 최적화가 되면은 그래가지고 좀 한 번 잘 되면 계속 터지는 캠페인이라서 1, 예산을 조금 높이시더라도 여기는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사실 얘네가 AI 머신러닝 기반이잖아요. 메타랑 구글 둘 다. 근데 쟤는 머신러닝 얘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왜요? 구글이. 그러니까 한번 메타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이 잘 돼서 광고 성과가 한 번 높아지면은 잘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구글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쵸. 근데 메타는 좀 그래도 아무리 머신러닝이 잘 돌고 성과가 좋았다라고 한들 이 주변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그쵸. 때문에 맞아요. 성과에 대한 이 편차가 좀 크더라고요. 근데 뭔가 구글 한 번 안착됐다라고 하면은 PMAX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게 좀 잘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생각했을 때도 약간 메타는 개복치 같은 매체여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지금 메타 담당자님도 보고 어? 계실 텐데. 어머머머머 죄송합니다. 근데 메타는 개복치지만 저희가 이용하는 이유가 있죠? 그럼요. 그럼요. 개복치여도 이거 말한 매체가 없다. 알죠. 많이 당황하셨나봐요. 아니 안 나와 있습니다. 옷도 헬컵 넥타색이에요. 보이세요? 치마색 입으신 분들. 약간 파란색이에요. 저희 이것도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메타 좋고요. 계열사가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글이랑 메타 다 믹스해서 쓰시는 걸 사실 추천드리고 만약에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구글 쪽으로만 오래 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도 사실은 좀 많은 노출량, 브랜딩 가져가고 싶으시면 이만한 노출량 가지고 있는 매체가 없어서 사실 저 비용으로 구글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검색 광고나 GDN, 시작 최대화 이런 게 다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GDN에서 소재를 뽑을 때 보통 좀 잘 나오는 소재가 있었나요? 저는 소재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기획하고 같이 디자이너분과 기획을 했을 때는 잘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 저는 약간 후킹성에서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그 시간대에만 딱 그 후킹만 노출시켜주는 그 전략을 좀 많이 쓰긴 하거든요. 좀 저는 그거가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사실은 제작할 때 소재 제작이 좀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런 배너, 유튜브 이런 것도 결국 소재가 별로면 세팅이 아무리 잘 돼도 성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도 소재 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성진호 마케터님 심지어 소재 제작 전문 마케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 맡겨주시면 멋진 소재 한번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항상 컨펌을 받잖아요, 제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컴포 줄게 없죠. 이제 너무 잘하셔서 대박이에요 아주. 맞습니다. 이제 슬슬 31분이어가지고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오늘 이제 구글 검색 광고를 포함한 구글 GDN, 유튜브, 뭐 실력 최저 이런 거에 대해서 구글 광고 활용법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다른 매체보다 경쟁도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구글에 수많은 매체사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노출량이나 경쟁도 이런 걸 봤을 때 좀 저비용으로도 맞아요. 좀 진행할 수 있어서 맞아요. 할 수 있고 약, 용, 만 7, 예. 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는 이제 사실은 최소 100 정도 추천드리고 이제 한 300 정도 하셔서 여러 캠페인 믹스하는 거 추천드리고 대행료는 대략 10에서 15% 스펜드에 따라 다르니까 이거 문의 주시고요. 캠페인 종류로는 검색 광고, GDN, 유튜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그리고 실적 최대까지 있어가지고 좀 검색 광고, GDN, 유튜브 이런 걸 최적화한 다음에 실적 최대로 넘어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네. 노출. 왜 쓰시는 거죠? 그냥 써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근데 진짜 실제한 채팅이 없어요. 오늘 화요일이죠? 네. 다들 피곤한가 봐요. 근데 저도 졸려요.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조용하시죠? 좀 속상합니다. 누가요? 사람들이? 네. 괜찮아요. 준호님 오늘 많이 떠들었잖아요. 아니요. 빨리 더 떠들고 싶습니다. 그만. 더 많은 광고주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네. 열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세요. 예. 그러면 네, 그럼요. 그럼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까? 아니면 질문 하나만 받아볼까요? 그래도 좀 들어오셨어요, 저번보다.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딱 한 분만 질문 받아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구글이 아니어도 좋고요. 아무 이야기나 하셔도 좋습니다. 그쵸, 뭐 태닝 잘 됐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아니 그거는 모르겠어요. 한마디만. 33분이니까 35분에 까지 안 오면 네, 접시다. 네. 접수합시다. 얼른 사실 아까 오전에 제가 그 라이브를 했는데 거기서 몽글몽글님이라는 분이 몽글몽글?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여기 네. 같이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라이브 들어오기 직전에 전화하고 왔어요. 이제 좀 궁금하신 내용들을 그냥 다 말씀드렸어요. 조금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딥하게는 유선상으로 전달드리기 어렵잖아요. 왜냐면 지금 그 광고주의 담당자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유선상으로 전달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댓글을 남기신 후에 이 메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쵸? 연락을 해서 좀 많은 도움은 아닐 수도 있죠, 광고주 입장에서. 근데 그래도 좀 도움을 드렸으니까 좀 이용을 하세요, 제발. 그래서 다 사라지셨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물러가보도록 안녕.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